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늦가을에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동 준비로 김장을 가죠.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그기 위해선 정성이 참 많이 필요한데요. 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양의 무거운 절인 배추를 옮기고 또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도 있고 또 삭신이 쑤시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척추에는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또 무리하면 더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허리 질환,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생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한 상담해 주실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척추 질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만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특히나 흔히 겪게 되는 허리 통증 질환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요추간판 탈출증, 즉 우리가 디스크 하는데요. 네. 디스크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발생합니다. 흔히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척추 질환 속에는 그 외에도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발생 빈도가 높은 게 척추뼈가 어긋나서 흔들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네. 또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노인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신경 뒤쪽에 인대가 뼈처럼 자라나서 신경을 눌러서 마비가 올 수 있는 후종인대 골환증 등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질환의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죠. 명절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가사일을 하다 보면 허리 통증 많이들 겪게 되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네. 척추 질환의 가장 많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자세라든지 또는 생활 습관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자세에 따라 허리에 실리는 무게를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측정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허리를 굽히거나 서서 또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약 2배의 허리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고요.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또는 앉은 상태에서 굽혀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이 네. 허리에 실리는 무게는 약 3배까지 증가됩니다. 네. 이처럼 쪼그리고 앉아 있거나 또는 허리나 목을 구부리는 이런 자세에서 디스크가 잘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면 이런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 자세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를 많이 구부릴수록 척추 질환에는 좀 안 좋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식 문화가 또 척추 질환에는 안 좋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뭐 온돌방 문화니 또는 자식 문화니에서 뭐 식당에 가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앉는다든지 뭐 술집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요. 네. 이렇게 쪼그리고 앉거나 또는 허리를 굽히고 앉는 자세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방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데요. 실제적으로 식사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허리를 이렇게 굽히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장시간 하다 보면은 등이나 허리가 굽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건을 일할 때 외국 사람들은 다 서서 일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에 두고 뭐 바느질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장시간 안 좋은 자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허리만 굽혀지는 게 아니고 목도 굽어지고 그러면서 무리가 와서 디스크 질환이나 다른 퇴행성 질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척추를 건강하게 이런 질환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네. 특히 우리 컴퓨터 직장인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모니터 높이를 이렇게 우리 눈높이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목에 부담이 적고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간간히 목이나 등이나 허리를 이렇게 펴고 스트레칭도 하는 것도 좋고요. 네. 꼭 오래 앉아서 일을 꼭 해야 된다면
한 번씩은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또 주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등 본인이 스스로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평소 가사 일을 할 때나 또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자세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발병한다는 게 허리 디스크죠. 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우리 척추 질환들은 보통 비슷한 증상들이 많아요. 허리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다리 통증인데, 근데 이 증상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 병이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특정 증상일 때는 이렇게 특정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많이 발달돼 있고 신문도 많이 보시고 광고도 많이 해서 뭐 제가 의사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 분들도 이렇게 디스크에 대해서는 박사님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허리 디스크 가장 흔한 증상은 극심한 요통입니다.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은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 점점 엉치라든지 허벅지, 종아리, 그다음에 발목, 발등까지 저리거나 당기거나 시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라든지 또는 다리에 운동마비가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말고도 아주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년 이후에는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괴롭힌다고 하던데요. 이 질환은 증상이 어떤가요? 네, 실제적으로 진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오셔서 이렇게 아프셔서 이렇게 병원 가보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뼈하고 뼈 사이 디스크 간격이 좁아졌더라, 또는 뭐 허리가 좀 휘어지면서 한쪽이 내려앉았더라 하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내려가는 길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나 또는 황색 인대가 자라나서 신경길을 좁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엉덩이나 다리가 아프고 또 50m, 100m만 걸어갔는데도 허리뿐만 아니라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조금 쉬어야 되고 쉬었다가 또 허리를 굽히면은 좀 괜찮은데 또 뒤로 젖히면은 아프고 또 계속 그런 게 있고요. 심지어는 밤에 주무시다가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또 발바닥이나 또는 뭐 복숭시 옆은 이렇게 나무살같이 무디고 이렇게 고무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을 겪게 되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는 허리 디스크 또 척추관 협착증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환은 어떤 게 있고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다음으로 발생이 많은 게 척추 불안정증입니다. 우리 무릎도 무릎 관절이 있잖아요. 네. 척추에도 이렇게 6개의 뼈가 있는데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척추 관절이 있어요. 이 관절이 나이가 들면 닳아 없어져서 뼈들이 이렇게 흔들려요. 척추 불안정증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척추뼈가 흔들릴 때 척추 전체도 많이 흔들려서 허리 통증도 심하지만 또 거기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다리 통증도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바로 누워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될 경우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래서 이 척추 불안정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뼈가 앞으로 어긋나서 환자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나는 등의 그런 자세 변경이 힘들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조금만 걸으려고 해도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이렇게 힘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허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입니다.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평소 이 척추, 허리 쪽에 통증 있으셨던 분들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최경보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보통 다리가 아프면 그쪽에 질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척추 쪽에 질환이 있어도 이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뭐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픈데 뭐 골반이 아파서 아무리 골반을 두드렸는데도 아프지는 않고 이렇게 통증은 안 나아지고 계속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네. 뭐 엉치의 근육이나 인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척추 신경 자체가 주신경이 있고 양쪽으로 가지신경이 있는데요. 이 가지신경이 내려오는 길을 따라서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아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더 심할 때는 이 다리 통증뿐만 아니라
대변 보는 기능이라든지 소변 보는 기능도 장애가 올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다리 자체 힘이 떨어지는 하지 운동 마비까지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척추 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보통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 척추 질환을 또 의심해봐야 될까요? 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허리가 아프다, 또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다 디스크, 척추 질환을 의심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한 요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뭐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물리 치료라든지 또 집에서 며칠 푹 쉬는 안전 가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지 방사통이라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도 더 심해지고 다리까지도 저리고 시리고 당기고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척추 질환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허리 통증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들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척추 질환의 치료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질환이든 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웬만해서는 수술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수술보다는 우리 흔히 있는 보존적인 요법이라든지 또는 비수술적인 요법들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보존적인 요법은 병원에 가니까 약물 치료하고 또는 물리 치료하고 또 신경 차단술이라 그래서 신경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이전에 없던 증상들이 더 악화가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비수술적인 요법을 하는데요. 이 비수술적 요법에는 척추 질환에서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뭐 흔히 꼬리뼈 또는 경막외곽 신경 성형술이라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수액, 디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 그리고 요즘은 풍선을 이용해서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그리고 디스크가 탈출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열어서 이렇게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조그마한 관 하나 꼽아가지고 그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막외곽,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 등 다양한 이런 시술들이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꼭 이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의 약 95% 정도는 이런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사들 손재주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웬만해서는 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서 많은 병을 완쾌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뭐 마비가 있다든지 또는 환자가 대소변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힘들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5% 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누구나 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척추 질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듯이 나이가 들면은 디스크는 퇴행을 하게 돼요. 네. 또 한 번 망가진 척추는 이렇게 다시 잘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계속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좀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꼭 이렇게 제때 치료를 받으시고 그냥 놔둬서 방치해서 더 큰 병으로 이렇게 가서 수술을 받는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대의 상담 전화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민혜인데요. 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저는 28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네. 어떤 수술을 그런데요, 하셨어요? 예, 핀이 들어가 있는 네. 수술을 받았거든요. 허리 고정술, 나사목 고정술을 하셨고요. 네. 근데 지금 주사 치료도 받고 네. 이렇게 물리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고 지금 다 받아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허리가 낫을 완전 낫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 요번에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데
다른 병원을 가셔서 검사나 이런 건 해보셨어요? 예, 검사도 해보고 진료도 받고 예. 또 거기다 주사도 몇 차례 맞았습니다. 예, 뭐 허리 쪽으로 뭐 우리 엑스레이도 있지만은 CT나 신경을 보는 MRI나 이런 예. 검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예, 어떻든가요? 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주사 시술을 해보자 해서 주사 시술을 몇 차례 했습니다. MRI 상에서 뭐 다른 수술한 부위가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그 위나 그 아래에 또 다른 병이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허리 간이 좁아졌다고. 좁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한 자리 말고 다른 부위가 좁아졌다고 그러시던가요? 예, 이렇게 보존적으로 이렇게 주사 치료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을 하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 아, 제가 정확. 그렇지만은 좋아지지도 않고 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 약을 먹어도 도무지 나설 기세가 없습니다. 기세가 없으시고 많이 힘드시다 그죠? 지금. 네, 바로 설라면 허리를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나고 네. 너무 아파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허리 고정술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요즘도 그렇지만 미세 현미경 수술이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조금 비침습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고정술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하고 흔들릴 뼈를 잡아주고 되게 큰 수술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이런 고정술을 하게 되면 고정한 뼈들은 이렇게 통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뼈가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뼈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부위와 또 고정된 부위 사이에는 힘이 많이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고정술을 하신 분들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은 10분 중에 한 2분 내지 3분 정도는 인접부 증후군, 옆에 있는 거에 증후군, 병이 났다. 무슨 병이냐? 디스크나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환자분이 약 28년, 제법 이제 강산이 3번이 막 바뀌려는 이 정도로 많이 쓰셨다면은 이거는 뭔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초기보다는 중간이나 더 말기 쪽으로 진행돼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아까 단계별 치료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 병의 단계에 맞는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지 물론 낮은 단계의 치료부터 하고 있지만 내 병은 중기 이상 많이 진행됐는데 계속 주사만 맞으면 별로 효과는 없어요. 일반 시술만.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특수 시술로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신경성형수나 다른 시술들을 갖다가 또 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허리를 갖다가 고정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허리 주위에 근육도 약해져 있고 또 운동을 못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배에 근육도 많아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런 상태가 있다면은 특수 물리치료로 도수치료라 그래서 심부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복합적인 낮은 단계의 진단, 낮은 단계의 치료가 아니고 좀 더 높은 단계의 진단, 높은 단계의 치료를 요하실 수 있어서 이건 한번 다시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저는 수술 날 적에 서울 세브란스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가서 다시 해야 되나요? 거기 가셔서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은 요즘은 다른 병원들도 많으니까 조금 허리 쪽으로 조금 이렇게 잘하시는 그런 병원으로 알아보시고 그쪽에서 한번 진료를 그리고 꼭 한 병원만 가지 마시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 병원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보존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분 같이 모시고 가셔서 내가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이 옆에서 들을 때는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을 내리셔서 치료를 받으면 잘 나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점 많이 풀리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도 허리 수술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저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이 눌리지않다고 그래갖고 수술했는데, MRI 찍고 수술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검사하니까는 수술 허리가 한 거나 안 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 처음에 허리가 되게 많이 아파갖고, 예. 전화 그거 수술했는데, 네. 나중에 다
발목이 저는 발바닥이 발가락 10개, 양쪽 발가락 10개가 아프고 뒤꿈치가 아프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예. 다리 되게 스릴고 망치로 갖고 두드려 깨는 것처럼 아프고 허리보다 네. 다리 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수술하고 나서도 지금 10년째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도 예. 어제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안 낫고 네. 근데 엊그제 또 다른 병원에 간 게 뭐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발가락 아픈 게. 예. 근데 그거는 뭐 수술 말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일단은 약을 줬어 지금 어제 먹었는데 네네. 약을 먹으니까 어지러지러지라고 지금 그래갖고 지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문제는 이게 병이 이전에 1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했다는 거는 이제 다시 병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하는데 이제 수술 자체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허리 근력이 약해지거나 하고 나서도 수술로서 100% 끝난 게 아니고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허리 주위에 근육도 단련시키고 관절도 튼튼하게 하도록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한 부위 자체가 뭐 디스크가 재발했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전이면은 이전에 비해서 내가 허리 근력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또 갱년기가 진행되고 이러면서 역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리에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염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2차적으로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발목에 인대가 내려가는 그 관이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관이 인대가 비화돼 가지고 눌렸다. 다 허리가 아파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 있지만 발목 자체에도 내려가는 구멍이 좁아지면 당연히 이렇게 다리가 시리거나 저릴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나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지 정맥류라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내려온 피가 심장으로 못 올라가고 거기에 정체돼 있어서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발이 저리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리 꼭 수술하셨기 때문에 허리 질환이 아니고 다른 이렇게 동반되는 그런 퇴행성 질환이 있는지도 보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허리 수술하고 허리는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아프고 발만 계속 하고 나. 그거는 다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발목 증후군이 터널 증후군이라 하는 거는 예.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정확하게 제가 어떤 질환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상담하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요. 보통 발목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MRI를 찍어서 이렇게 인대나 이렇게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도 보고요. 또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쪽으로 이렇게 혈관이나 이런 데가 막혀 있다든지 다른 이상이 있는지도 보고 그런 정확한 검사를 하셔서 빨리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하시면 지금 아픈 그런 통증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 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거 발목 증후군,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해도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는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해도 100% 돌아온다 하는 보장도 없고 이런 게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뭐 하면 100% 좋아집니다 하면은 막 믿고 의사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병에 이렇게 좀 경하냐 중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100% 이 병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직접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애청자처럼 한번 다른 병원도 한번 가서 똑같은 질환인데 똑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는지 또 신경학적인 검사나 다른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 병이 진짜 발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MRI를 찍어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필요하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저는 너무 발이 끄트머리가 깨질처럼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가면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또 여기 가면 혈액순환이 났었다. 그렇죠. 답답하죠. 예, 답답한데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조금만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한번 여러 병원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병원 감사합니다.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가 또 한 통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5년 전부터 허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네.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이래도 약 먹고 해도 아무 효과도 없고 통증이 너무 요즘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예. 또 다리까지 오른쪽 다리까지 막 땡글리면서 예. 밤에 많이 아프고 예. 허리하고 막 첫째 허리부터 다리까지 땡글리면서 예. 또 요즘에는 오른쪽 팔이 막 빳빳해지고 밤에 어머니 병원을 한번 가보셨어요? 병원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예. 그 치료할 때 그때 그뿐이고 뭐 검사를 어떤 걸 해보셨어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예. 병이 뭐라 피도 많이 그러시던가요, 맞아보고. 의사 선생님이? 병명이 뭐라고? 선생님, 예. 허리 디스크라 하면서 디스크라 그러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다리 치료를 쪽으로도 예. 다리 쪽으로도 내려오고 예. 그런다던데. 예. 근데 이 오른쪽 팔도 요즘에는 쥐가 빡 오면서 아프고. 그 치료를 지금 어떤 걸 받고 계세요? 그 기계 치료 받고 있거든요. 물리치료요? 운동 치료하고. 예. 운동 치료하고. 운동 치료하고 예, 기계 치료하고. 뭐 지금.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허리에 주사 맞고 통증 치료하고 이런 것도 하시고 계세요? 주사는 맞진 않는데. 예. 주사를 안 맞아봐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데 제가 안 맞거든요. 예.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강요를 하는데 겁이 나서 안 맞고 계시고. 예. 그 강요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기본 치료의 3종이 말씀하신 것은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라든지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치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해서 또 효과가 좋고 약물치료 효과가 좋으면 괜찮지만 계속 아프시면 신경차단술이라 그래서 이게 디스크나 협착장에서 누르는 신경에 약물을 넣어서 신경에 부어있는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것보다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약도 같이 먹어주면서 이런 병행 치료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계셔서 치료만 하고 계셔서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 의사도 사람인데 서로 믿고 치료하고 서로 이렇게 또 교감이 있고 서로 반응이 있어야 서로 신나서 치료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강요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을 믿고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너무 아파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아프면 그 다음 단계로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이 의사가 진짜 척추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닌갑다 하면은 또 다른 잘하는 병원 가가지고 더 다음 단계에 더 높은 MRI라든지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CT에서는 안 보였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MRI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병이 있고 또 밑에만 허리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위쪽에 보니까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목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져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갑다. 그 다음 단계에 그런 이렇게 검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계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찾고 또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척추 질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뭐 방금 상담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이제 먼저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눕혀가지고 신경학적인 검사를 해서 다른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정말 이분이 척추 질환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부터 해서 거기서 또 큰 문제가 있으면 정밀 검사인 CT나 또는 MRI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각 검사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요. 뼈하고 뼈 사이 디스크 간격이 좁다든지 또는 허리가 휘어져 있는 측만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심한 병인 척추 불안정증이나 척추 전방 전이증, 분리증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만 봐도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기본 검사다 보니까 정확한 그런 상태를 알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CT입니다. 뼈의 단면으로, 가로 단면으로 볼 수 있는데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이제 디스크 내부의 변화라든지 근육이나 신경 등 이런 연부 조직, 부드러운 조직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 단계가 MRI입니다. 우리 MRI 하면은 많이 비싸다 이런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비싼 만큼 가로, 세로 단면을 다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것들, 신경이든 근육이든 디스크든 다 알 수 있어서
정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한 20분에서 30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MRI 찍을 때 있고 소리도 많이 나서 네. 이게 폐쇄 공포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신경이나 디스크의 상태를 알기 위해선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질환들이 MRI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 끝을 따라가 보면 디스크가 터져서 파열이 돼서 흘러내린 게 보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아는 파열성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고요. 네. 가운데 그림은 화살표 끝에 보면은 신경 뒤쪽에 까맣게 인대가 있는데 황색 인대라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은 많이 자라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쓰면 손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인대도 많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눌러요. 까맣게 신경 구멍이 막히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오른쪽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그래서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척추 불안정증도 있고 이 3종 세트가 모여서 이제 척추가 많이 망가져서 앞쪽으로 미끄러져서 덜렁덜렁 흔들려요. 이런 질환들이 있듯이 허리 MRI는 아주 정밀한 이런 척추의 상태를 알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고가이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는 분들도 모두가 다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만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은 경막외곽 신경성형술과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또는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뭐 신경 주사나 맞고 통증 주사만 맞고 물리치료만 하기에는 환자는 계속 병이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이런 비수술적 요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좋은 이런 성적들을 내고 있는데요. 네. 신경성형술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시암이라는 이런 X선을 발생시키는 영상 장치를 보면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우리 꼬리뼈 있는데 살짝 마취를 하고 얇은 바늘을 꼬리뼈 안으로 넣고 그 안쪽으로 카테타라 그래서 얇은 관을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척추 병별이 있는 부위에 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의사 선생님이 주사기로 특수 약물을 밀어 넣습니다. 이 약물은 3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디스크에서는 디스크랑 신경이랑 협착증에서는 신경이랑 그리고 인대랑 들러붙어 있는 이런 유착을 없애주는 유착 분해 효소가 있고요. 두 번째 약물은 이렇게 부어 있는 신경에 붓기를 빼는 이런 약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디스크나 인대에서 나쁜 화학 물질들, 염증 물질들이 나와서 신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중화시켜서 없애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요. 요즘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에서 하고요. 부분 마취로 하거든요. 또 여러 부위의 병변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나는 수술은 절대로 못한다, 무섭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괜찮고 이전에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다든지 또는 수술했는데 통증이 남아있는 이런 분들한테 좋고요. 또 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받을 수는 없는데 너무 통증이 심한 이런 분들에서도 이 신경성형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척추에 무리를 주는 잘못된 자세들로 이 허리 통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한 통의 상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허리가 안 좋아서 문의 좀 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느 부위가 많이 안 좋으세요? 허리가 예. 2년 전에 예. 큰 병원에서 MRI를 했는데 예. 그 디스크 협착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그냥 치료를 해보자 해서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하고 했었거든요. 예. 했었는데 조금 거기 정세가 조금 거기 완화돼가지고 네. 몇해까지 이제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좀 더 허리가 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허리 오른쪽의 전체 어깨부터 등 쪽에부터 시작해갖고 예. 허리하고 일이 좀 많이 안 다리는 안 아프세요? 엉덩이 위에 요 만지면은 뼈가 요리 좀 잡히는 데 있거든요. 등 쪽이 많이 여기가 아프세요? 많이 아프고
좀 걸음을 걸으면은 예. 요 저 허벅지 요쪽 우쪽 뒤쪽으로 하고 장단지 쪽으로 일이 많이 당겨서 걸음을 많이 못 걷고 가다가 쉬어대고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 지금 요번에 이렇게 아프셔서 병원 가셔서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네, 지금 이제 개인 병원에서 계속 그 신경외과에 다니면서 이제 저 주사 치료도 받았고 약도 좀 드시고 계세요? 약물 치료도 받았고 그냥 이 운동 치료도 하고 지금 침도 맞아보고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나아지는 증세는 없어요. 그래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는 증상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인데요. 많이 걷기 힘들고 이렇게 좀 쉬어야 되고 이렇게 허리부터 해가지고 다리까지 이렇게 저리는 증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치료도 하고 또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환자들 근데 이게 낫는다는 그 기준 자체가 이렇게 뭐 일주일 치료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는 힘들고요.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이상 그런 치료를 하고 또 부수적으로 나는 나대로 이제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목욕탕도 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반신욕도 하고 그런 이제 부가적인 병원 외에서 하는 그런 치료도 이렇게 개인적인 것도 동반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열심히 나는 한다고 하고 했는데도 3개월 정도 치료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고 계속 아파서 이래가 사람이 못 살겠다. 만약 그래 되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병원에서 CT라든지 MRI를 찍어서 이전에 찍었던 MRI와 비교해서 병이 더 나빠진 게 있는지 또는 새로 생긴 병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꼭 이 허리 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병 중에 뭐 당뇨가 있다든지 또는 뭐 근육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또는 뭐 발목이라든지 또는 무릎이 안 좋다든지 이런 다른 병하고 동반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병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발이 저린데 나는 뭐 디스크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당뇨가 심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본인이 궁금한 것 또 알고 있는 걸 의사 선생님한테 다 얘기를 해주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걸 갖다가 본인의 의학 지식하고 환자분 상태하고를 매치해가지고 그렇게 알려드리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원인만 알면 이렇게 치료 못할 병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비수술적 요법으로 이름도 어려운데요. 플라즈마 디스크 수액 성형술 이게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는데요. 이름이 많이 어렵습니다. 뭐 성형술을 하는데 얼굴을 예쁘게 하는 성형도 아니고 신경을 성형한다. 원래 모양으로 바꾼다. 또는 디스크를 원래 모양으로 바꾼다. 성형술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흔히 디스크 성형술 또는 수액 성형술을 하는데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에 대해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상부에 보시면 이렇게 직접 쓰는 이 기구 카테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플라즈마 카테타 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병변이 있는 섬유테라는 부분이 오른쪽 위쪽에 바깥쪽에 보시면 이게 특수관이 이제 그 부위에 도달을 하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그 부위에서 플라즈마 광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탈출된 디스크 자체가 태워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열에 의해서 디스크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부피가 감소해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낮출 수 있고요. 우리가 치과 치료하면은 이빨에도 신경 치료하잖아요, 그죠?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통증 신경을 파괴하는 것처럼 척추에도 섬유태에 있는 기능은 없는데 통증만 느끼는 통증 신경들을 파괴를 해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이렇게 낮추고 거기에 의해서 눌려진 신경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이런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디스크가 있을 때 초기나 중기 디스크에서 이런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을 쓰는데 이 자체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신경 성형술하고 같이 안쪽에서는 디스크를 쪼그라뜨리고 또 디스크 바깥쪽 신경이 있는 데서는 꼬리뼈 쪽으로 관이 올라와서 신경 주위의 유착이나 염증도 이런 두 개를 또 복합해서 함으로써
그 환자분의 증상이라든지 병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허리 치료하면은 뭐 큰 수술을 생각했습니다만 요즘은 최소한의 상처, 최소한의 구멍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시경을 통한 최소 침습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도 이름이 좀 힘든데요. 네.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내시경을 넣습니다. 우리가 내시경하면 위내시경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휘어지는 내시경이 있는 반면에 척추 내시경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서 딱딱합니다. 옆구리 쪽에서 부분 마취로 약 0.6cm 정도의 관을 척추 디스크 내에 삽입하고요. 이 내시경 안쪽으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내시경 안쪽으로 레이저라든지 홀륨약을 레이저라든지 특수 레이저라든지 또 고주파 열 응고기라든지 이런 걸 넣기도 하고요. 네. 또 조그마한 미세 집게가 들어가서 디스크 덩어리를 이렇게 뽑아내듯이 제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여성분들도 뭐 자궁에 혹이 있거나 난소에 혹이 있으면 개복술 배를 열어가지고 직접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흉터도 많이 남고 그렇죠. 많이 아프고 막 입원 기간도 오래 되고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만 뚫어서 복강경을 하듯이 척추도 옛날에는 이만큼 열어서 했는데 요즘은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고 조그마한 관 하나만 삽입해서 디스크만 타겟팅을 해서 그 디스크만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주위에 남아있는 이 너덜너덜한 주위 조직들이나 디스크는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이런 시술로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되고 하고 나서 한 2-3시간 안정을 하고 나서는 바로 퇴원해서 일상생활도 가능한 이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수술로 모두가 척추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네. 수술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누구나 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수술하면은 며칠 쉬어야 되고 돈도 못 벌고 또 몸도 아프고 많이 고통스러운데요.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마비가 있다든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또는 대소변 장애가 있다든지 꼭 수술해야 될 경우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흔히 하는 수술이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람 머리 위에서 머리보다 더 큰 이런 큰 기계가 보여요. 네. 미세 현미경입니다. 이렇게 큰 현미경을 이제 수술 부위를 보면서 허리 정중앙에 약 1에서 2cm 정도 조그맣게 피부 절개를 한 후에 미세 기구를 이용해서 신경까지 접근을 해서 터져 있는 디스크를 이 미세 현미경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저로 태워버립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생눈으로 이렇게 불을 비춰서 했다면 요즘은 이런 미세 현미경을 씀으로써 10배, 15배 확대해서 신경뿐만 아니라 주위의 혈관이라든지 그런 인대를 정상적인 조직들은 다 보호하면서 탈출된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레이저로 깨끗하게 제거해서 하고 나서도 환자도 이렇게 조금 열어서 벽면 제거하고 나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고 2-3일 후에는 퇴원해서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에 있어서도 이런 미세 수술,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술이라 그러니까 겁을 뭐 이렇게 먹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척추 질환을 치료한 뒤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예. 재발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예, 뭐 흔히 저희들도 진료실에서 의사들도 마음으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이 외래로 오시면 재발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재발이 의사가 뭘 잘못해서 재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뭐 얼마 안 된 경우에 뭐 잔여 디스크가 남아있다든지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것들은 수술하고 나서 MRI를 직후에 찍어보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수술로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는 병이 있는 전체 디스크의 10분의 1, 15분의 1 그 디스크만 제거를 하는 거지 나머지 디스크들이 또 재생이 되고 자라나서 그 부분을 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환자분도 자기 나름대로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재발 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재발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술 환자 한 2%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과장되면서 이게 수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미세 수술을 하고 최소 침습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재발률을 0%까지 줄이려고 의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한 달이 됐는데 네. 허리 쪽이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 가고 네. 그래 다리가 되게 저리 가고 시방만 걷지를 못하겠어요. 어머니 뭐 다리가 저려서 걷는 것도 힘들고 뭐 앉아 계시거나 뭐 밤에 주무실 때 힘들다든지 뭐 특정 자세일 때 더 심해지고 그런 게 있으세요? 잘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예. 소파에 앉아갖고 그지 예. 딱 쪼르시고 이리 딱 무릎을 딱 꿇이면 괜찮은데 예. 땡기다가 이리 거실에서 땡기다가 그렇다고 안 앉습니까? 아프셔서 병원은 한번 가보셨어요? 병원에 못 갔어요. 병원을 못 갔어요. 왜 못 가셨어요? 안 가니까 예. 큰 병원에 가보러 검수로 별로 예. 안 봐주대요. 어머니 안 봐주시는데 이래 아프신데 이래 자꾸 참아가 안 되잖아요. 자제분들이나 누구 가족분들 같이 이렇게 병원을 가보셔야죠. 어디 어머니 혼자 사세요? 어디 따로? 예. 같이 계세요? 예. 이래 어머니만 이렇게 참고 있으면 어머니만 아프고 자꾸 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더 나빠져요, 어머니. 그래 내가 딴 일 때문에 예. 한양대 내가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 딴 일 신장이 좀 안 좋아갖고 그래 안 좋아갖고 신장 그거 안 좋아한 바람에 그래서 예. 그거를 하면은 난주 투숙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내가 지방 받고 있거든요. 한양대에서. 어머니 어떻든 지금 투석은 투석대로 받으시더라도 아니 안 받습니다. 안 받기 위해서 신장 치료를 하시는데 허리는 허리대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어머니. 예. 가셔서 진료를 보고 거기서 병을 알아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아프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 필요 조건인 그런 병원 가시는 것 자체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어머니 병 자체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병원을 가셔서 아까 말씀 잘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신장이 안 좋다, 요런 약을 먹고 있다, 신장의 내과에서 의사 선생님은 요런 치료는 척추 치료를 하더라도 약은 또는 이런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요즘 의사 선생님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맞는 치료를 하고 신장에는 부담이 없는 그런 거를 잘 권해드릴 거예요. 네, 어머니 먼저 가까운 병원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병원에 먼저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울에서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네. 그 받을 것도 뭐 내가 이집기 받았지. 어머니 받을 시킨데 한 달이 됐는데 그것은 받기 싫더라고요. 왜 받기 싫으려고? 그럼 다른 데서 받으세요, 어머니. 거기서 받기 싫으면. 네, 어머니 서울이 동네에서. 아니더라도 이쪽에 가까운 병원 가셔서 상담을 이렇게 직접 받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리로 가고 싶은데. 네. 어머니 선생님, 일단 시간 관계상 알아보시고요. 저희가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는 이 방송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성인들 척추 질환 원인이 뭐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운동 부족도 있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는 이런 생활 패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운동을 안 하고 오래 앉아 있는 도시 사람들한테 허리병은 분명히 많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는 보면 의외로 중증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허리는 아프고 계속 반복적으로 통증이 있는데도 제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런 걸 미루다 보니까 병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척추를 갖다가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 몸은 퇴행성 질환, 척추 질환 퇴행성 몸이고 사람 몸은 이렇게 퇴화가 되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플 때는 꼭 제때 병원을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받으신다면 건강한 척추를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뇌졸중입니다. 어제가 세계 뇌졸중의 날이었는데요. 원래 11월이 되기 시작하면 뇌졸중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죠. 갑작스러운 찬바람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비만이나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도 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데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체중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